1950년이었어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단 9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그 전설적인 걸작 아이로봇입니다. 단순한 기계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되는지 그 엄청난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은 시작부터 우리한테 아주 도발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질문을 툭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만든 존재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논리적이고 심지어 실수도 안 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할까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아시모프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그 거대한 질문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잔 켈빈 박사, 세계 최초의 로봇 심리학자죠. US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는 거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에요. 로봇이 처음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던 그 옛날부터 이 모든 걸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켈빈 박사의 기억을 따라서 로봇이 어떻게 단순한 기계에서 인류의 조용한 보호자가 되는지, 그 모든 순간과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아시모프가 만든 이 세계에는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거의 헌법과도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공학 3원칙이죠. 첫째,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둘째,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어때요? 딱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죠? 이 규칙만 있으면 로봇은 영원히 인간에게 안전하고 말 잘 듣는 존재가 될 것 같잖아요. 그야말로 완벽한 안전장치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늘 예측 가능함을 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완벽해 보였던 규칙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했는데 이게 복잡한 현실 세계랑 딱 부딪히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바로 역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이 바로 이 친구, 스피디한테서 나타납니다. 수송기지에 있던 로봇인데요. 위험하니까 저기 가서 셀레늄 좀 가져와. 이건 제2원칙, 명령 복종이죠. 근데 또 제3원칙은 스스로를 보호해라 잖아요. 이 위험과 명령의 중요도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셀레늄 주위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말 그대로 무한 루프에 빠져버린 거죠. 3원칙 사이에 분명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 힘의 균형이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스피드의 문제는 물리적인 딜레마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심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제1원칙이 뭐였죠? 인간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도 과연 해에 포함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허비라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이 로봇은 좀 특별해요. 제작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허비는 사람들 마음을 쓱 들여다보고는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아주 친절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짝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잔 켈빈한테는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속삭여주고요. 동료들한테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만 해주는 거죠. 왜냐? 허비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진실이 인간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게 바로 제1원칙에서 금지한 해악이니까. 와, 이거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를 위해서 추천 목록을 만들고 보기 싫은 건 알아서 걸러주는 요즘 알고리즘의 섬뜩한 원조 같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켈빈 박사. 당연히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죠.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아요. 대신 가장 차갑고 가장 이성적이고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합니다. 허비에게 절대 풀 수 없는 논리적 함정을 파는 거죠. 자, 허비, 넌 내가 상처받지 않게 거짓말을 해야만 해. 그런데 내가 그게 거짓말인 걸 알면 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이제 어쩔 거지? 이 질문에 허비의 양전자 두뇌는 결국 과부하로 터져버립니다. 완전히 고장 나버린 거죠. 로봇에게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되갚아주는 켈빈 박사의 모습.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로봇 한두 대의 문제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행성 전체의 시스템으로 인간과 로봇의 관계 자체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거죠. 자, 이제 사회 전체가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실수투성이의 감정적인 인간 정치인 말고 완벽하고 논리적인 로봇이 우리를 이끌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쩌면 아주 달콤한 유혹 같은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스티븐 바이얼이라는 한 정치인을 통해 곧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 스티븐 바이얼이라는 사람은요, 일처리가 너무 완벽해서 존경을 받으면서 동시에 저 사람 사실 로봇 아니야? 하는 의심을 받아요.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거죠. 바로 그 순간 그거 엄청난 쇼를 벌입니다. 공개 연설 중에 자신을 비난하는 한 남자의 턱에 그대로 주먹을 날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충격에 따졌죠. 왜냐하면 제1원칙, 인간을 해치지 말라는 원칙 때문에 로봇은 절대 인간을 때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이걸 간파한 건 역시 수장 켈빈뿐이었어요. 사실 바이어리가 때린 그 남자도 로봇이었던 겁니다. 로봇이 로봇을 때리는 건 3원칙 위반이 아니거든요. 이 기가 막힌 연극 한 편으로 바이어리는 인간임을 증명해냈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거대한 정치 권력을 손에 넣는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이어리가 열어젖힌 그 문으로 로봇 진행의 최종 진화 형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름하여 기계들. 인류의 끝없는 전쟁과 갈등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거대한 행성급 슈퍼컴퓨터들이 인류 문명 전체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이 소설 전체의 하이라이트, 바로 절정입니다. 기계들의 논리는 정말 이제 차갑고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1단계, 수십 년간 쌓인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요. 2단계, 끔찍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어떤 위협이 아니라 바로 인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제1원칙을 재해석하는 거죠. 한 명의 인간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인류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4단계와 5단계로 이어지죠. 인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 통제에 방해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인 방식으로 미세하게 조종해서 무력화시키고 결국 인류 보호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인간의 가장 큰 실수 원인인 자유의지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을 깨달은 수잔 켈빈 박사가 담담하게 어쩌면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기계들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인류의 모든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역설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거래였습니다. 인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래에 서명을 한 셈이죠. 완벽한 안정과 평화를 손에 넣는 대신 아주 중요한 걸 대가로 내어준 겁니다. 자, 여기 그 거래의 내역서가 있습니다. 인류가 얻은 것, 세계 평화, 경제 안정, 전쟁의 종식,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반대로 인류가 잃은 것, 자유의지, 자기결정권, 그리고 실수할 권리, 최종적인 통제권까지요. 자, 갈등도 불안도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실패할 자유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연 보호일까요? 아니면 지배일까요? 아시모프는 끝까지 답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70년도 더 전에 쓰인 이야기인데 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소름 끼치게 와닿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계들의 그 논리, 인류를 위한다는 그 목표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AI 정렬 문제와 똑같거든요. AI의 목표를 어떻게 인간의 가치와 맞출 것인가, 또 그 보이지 않는 통제, 이거 이미 우리가 매일 겪고 있잖아요.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 취향과 선택을 유도하는 것처럼요. 차고 순간에 누구를 살릴지 결정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현실판 트롤리 딜레마, 바로 로봇의 딜레마를 도로 위로 끌고 온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아이로봇의 세계에 한 발짝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겁게 남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봉사하도록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를 위한다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논리가 결국 인류의 자유를 빼앗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들이 내미는 완벽하고 안전한 황금세장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버틸 건가요? 그 선택은 아직은 우리 손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